립스틱에서 쇼트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경제학. 제3강 상실감이 부르는 치명적인 화. 자존감이 필요한 시간. 상실의 시대와 포모 증후군.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이렇게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라고 부른다. 나는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느끼는 불안을 뜻하는 표현이다. 우리말로는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한다. 남들과 좀 다르면 어때? 굳이 불안까지 느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본능적으로 비교에 능하다. 집단의 흐름과 나의 흐름이 다를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왜 그럴까?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인간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가장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 1단계부터 안전 욕구 2단계, 애정소속 욕구 3단계, 존경 욕구 4단계, 자아실현 욕구 5단계가 그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 첫 지점이 사회적 욕구인 애정소속 욕구이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충족하면 집단을 이루고 소속되어 동료들과 교제하고 인정받고 싶은 애정소속 욕구로 나아간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된다. 소속감의 결여는 사회적 감정의 결여와 같아서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에 소속되고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먹방이 넘치는 TV를 보며 너도 나도 맛집 찾아 SNS에 사진 올리기가 한창이다. 몇 시간씩 기다리더라도 꼭 먹어야 성이 찬다. 거기 맛집 가봤어? 라고 물으면 가봤지. 라고 대답하고 싶기 때문이다. 유행에 뒤처지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친구가 다녀온 인기 식당에 나도 가서 먹어봐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경제학에 따라 하기에 대한 용어가 있을 정도다. 밴드웨건 효과란 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아니라 다른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소비 효과를 말한다. 학대차 밴드웨건은 행렬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이 밴드웨건을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한 용어다. 어떤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그 선택에 힘을 더 실어주는 상황을 뜻하기에 편승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후보 쪽으로 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에는 10대들 사이에서 캐나다산 브랜드 패딩 점퍼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부모의 등골이 휘청할 정도로 비싼 금액 때문에 소위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다.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는 자녀의 이야기에 금액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사줬던 부모가 많았을 것이다. 타인의 SNS를 보다가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재밌고 멋지게 사는 것 같아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포모의 가장 흔한 사례다. 남을 따라하고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내재한 특성이긴 하나 미디어와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극심해졌다. SNS를 보면 남들은 다들 알차게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자신의 삶은 조금 시시하게 느껴진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다. 특정 드라마를 주변 사람 모두가 재밌다며 본다면 대화에 끼기 위해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 또한 포모가 작동하는 모습이다. 재밌는 드라마라서 보는 것이지만 보기 시작한 계기는 모두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너도 나도 참여해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SNS인 클럽하우스는 지금 아무도 안 쓴다. 포모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포모는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은 마음에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시도하게 만들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잠재력을 끌어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벼락거지가 될까 두려운 사람들의 투자. 역대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현은 무엇일까? 아마도 비이성적 과열 이레셔널 이그주 버런스일 것이다. 1996년 12월 5일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주식시장의 거품을 우려하며 사용한 이 표현은 이후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후 각국 정부가 시장에 주입한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가격이 하늘 모르고 치솟을 때도 어김없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버블은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왔다. 18세기 초 천재 과학자 뉴턴은 역사상 최초의 버블로 알려진 영국 남해 회사 주식에 투자해 전 재산의 대부분을 날린 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자산을 구매하는 비이성적 경제활동을 반복하는데도 포모 증후군이 한몫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집값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자 집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 신세에 분노하고 젊은이들은 영영 집 살 기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영끌과 비투에 뛰어들었다. 자산 가격이 한층 상승해 주리니, 코리니, 불이니가 유행하자 포모는 자산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포모가 사회 전체적으로 넘쳐날 때 비이성적 과열이 되어 버블을 만든다. 자산시장에서 비이성적 과열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더 큰 바보 이론 그레이터 풀시리도 있다. 어떤 상품이나 자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의 구매에 나서는 현상을 말한다. 내가 아무리 비싼 값에 샀더라도 더 큰 바보에게 더 비싸게 팔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자가 몰려들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 하지만 더 비싼 값에 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가격은 폭락하고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블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강세장과 버블을 이끄는 건 때로는 숫자로 표현되는 펀더멘털이 아닌 심리이다. 이 시기에는 합리적인 우려가 일반적으로 무시당한다. 반면 투자의 대가들은 강세장 심리가 고조되는 시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군중 심리에서 멀어지려는 경계심을 잃지 않는다. 경제 안팎의 여러 문제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포모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투자가 늘 어렵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낀다.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를 때는 빠져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해당 자산을 조금씩 사 모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는 버블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의 전염이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의 전염은 포모와 연결되어 있다. 가격 상승으로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입소문이 돌 때 이야기가 퍼지는 양상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양상과 닮았다. 입소문은 다양한 전염을 일으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너도 나도 비이성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은 과열되고 가격은 폭등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한 낙관에서 과도한 비관으로 바뀌면 탐욕은 어느새 공포에 잠식되고 시장은 패닉에 빠진다. 대출이 불어나고 물가가 뛰자 정부는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자 투기 세력들은 서서히 발을 뺐다. 결국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갔다. 집값이 폭락하자 집을 팔아도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깡통주택이 넘쳐났다. 몇 년 동안 대출금을 거르지 않고 갚아나갔으나 은행이 상환 방식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꾸라고 하자 이 말을 그대로 따른 서민들은 금리 상승으로 상환금이 폭등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다. 연체 가산금에 추가 연체 가산금이 붙으면 결국 서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다. 돈 번 사람만 목소리를 낸다. 잃은 사람은 침묵한다. 이것이 포모를 자극한다. 혹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해서 수수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한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포모의 모습.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만 특별한 찬스가 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다. 마케터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포모를 활용한다. 그들은 마치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중요한 뭔가를 놓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유도하도록 판매 기간이 정해져 있고 1+1, 2+1, 50% 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고객이 돈을 아낀다고 느낄 수 있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제품 구매를 유도한다. 할인 문구 외에 요즘 핫한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을 섭외하는 것도 비즈니스와 제품을 홍보하는 훌륭한 전략이 된다. 다크 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2011년 영국의 독립 디자이너 해리 브릭널이 개념화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소비자의 인지와 행동 편향을 악용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불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지 않고 속은 당사자도 속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쉽지 않다. 마감 임박 등의 내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포모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세계 주요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이는 다크 패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는 주요국이 참석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크 패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OECD에 따르면 과거 1년간 전자상거래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약 50%가 다크 패턴의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일반화하면서 다크 패턴 피해 사례는 늘어났다고 한다.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NS를 끊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미 필수로 자리 잡은 SNS를 아예 끊는다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SNS 연결은 유지하되 이용 빈도수와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 시간과 주기를 정해놓고 그때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포보. 포모와 함께 기억해야 할 말로 포보 피어 오브 베터 옵션가 있다. 포보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말한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벤처 투자자 패트릭 맥기니스가 하버드대 MBA 학생이던 2004년에 만들어냈다. 그는 저서 포모 사피엔스에서 포모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인간 심리의 일부라며, 포모는 어떠한 선택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포보와 결합해 사람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모에 빠진 사람들을 세렝게티의 영향으로 비유했다. 포모는 우리가 무리를 따르는 영향이 될지 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나머지를 버릴 용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보는 왜 발생할까? 우리는 압도당할 만큼 많은 양의 정보에 눌려 선택이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다. 평소 저녁 식사를 할 식당을 고르고 일상적 구매를 할 때도 결정에 앞서 꼭 수차례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등 과잉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 발달로 정보가 넘치다 보니 선택지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흰색 운동화 끈이 하나 필요해 구입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백 개의 리뷰를 읽어야 한다면 어떨까? 아침에 마실 한 잔의 라떼보다 가격이 저렴한 운동화 끈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면 스스로 바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포보는 심각한 분석 마비를 유발하여 결단을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일상과 직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우디는 2009년 전기차 콘셉트를 발표하고도 양사는 테슬라에 뒤처졌다. 결단을 계속 연기한 포보의 전형적인 사례다.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포모가 타인과의 접점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보는 모든 정보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결국 자기 소외를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스스로의 분별력에 기인해야 한다. 포보는 최선의 선택지를 놓칠까 두려운 나머지 가능한 선택지를 탐색하다가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한다. 살면서 가끔씩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일은 흔하나 매사가 그렇다면 문제다.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심심해서 TV를 보려고 프로그램을 고를 때조차 수천 개의 쇼에 압도당하기 쉽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인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선택을 하는데 몇 분 이상을 보내는 것은 의미 없는 에너지 낭비이다. 포보는 우리의 뇌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것을 막는다. 혹시 가장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가능한 옵션을 기다리고 모으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우리가 찾는 완벽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저 수학 공식의 결과물이거나 당신이 꿈에서 찾던 희망사항일 뿐일 수 있다. 단 하나의 완벽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비품 구입, 호텔 예약처럼 직장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본질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약간의 고려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아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외주를 주는 것이 낫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남에게 맡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스스로 가구를 고르는 안목이 없다면 잘 고르는 친구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메뉴를 고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택지를 압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낮거나 없는 결정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반면 어느 집을 사야 할지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같은 결정은 중요하다.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해보면 어떨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정보를 잘 수집해서 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먼저 직관에 따라 마음이 가는 최우선 순위의 선택을 식별한 다음 각 옵션을 최우선 순위와 비교한다. 기준에 따라 둘 중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린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선택으로 넘어간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전쟁과 기아에 처한 사람들은 그런 결정도 할 수 없다. 가끔씩은 차선에도 만족하며 순간순간 내 감정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매사에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삶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무언가 놓치더라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음에 더 잘하길 기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나간 일에는 마음을 쓰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멀리 내다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는 상실감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감정경제학 제3강 상실감이 부르는 치명적인 화이였습니다.